네, 지난해 9월에 시작됐는데요. 이달 말일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현재 필리핀 가사도우미 98명은 가정 185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4대 보험,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서 시급 1,340원을 받는데요. 주 52시간을 일할 경우에 월급은 약 2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보다 높은 비용에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 3구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또 교육기관에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임금체불 논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2명이 무단 이탈하면서 강제 출국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우미들은 서울시가 마련한 강남 숙소에서 월 평균 46만 원을 내고 생활을 하는데 쌀과 라면 등 기본 식재료가 무상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생활비 지출을 130만 원 내로 해결하면 이들이 월 1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한 수요조사에서 서울과 부산, 세종 세 곳에서만 신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권 기자, 오늘부터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요? 네, 오늘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의 가정이어야 하고요. 1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네, 9월 초까지 국내 첫 시범 사업으로 딱 100명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입국합니다. 아무래도 신청 가구는 100가구를 넘을 텐데요. 신청 자격에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이 우선순위로 선정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다자녀, 맞벌이, 그리고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순위를 주는데요. 아이가 어릴수록 신청한 기간이 길수록 더 유리합니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2월 말까지 이번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입주 형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형태의 관리사는 없고요. 이들은 전용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주당 최장 52시간 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중에 하루 4시간, 6시간, 전일제인 8시간 이렇게 3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4시간짜리로 며칠만 이런 식의 신청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100가구 넘는 가정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주당 최장 51시간 넘게 일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네, 신청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정부와 서울시가 공모로 선발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2곳입니다. 이 업체들, 이 2곳의 앱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현지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선발됐습니다. 영어가 유창할 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로 지난 5월부터 2달간에 걸쳐서 선발했고요.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24세에서 38세 사이의 관리사들이 뽑혔습니다.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모두 적용받아서요. 하루에 4시간씩 주중에 매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119만 원 정도, 한 달 최대 230만 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 돌봄 서비스보다 저렴한 수준이긴 합니다. 공공 아이 돌봄이 돌봄과 가사를 함께 해주는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가 지금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한 달 131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그에 비해서 9.2% 정도 저렴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네, 이 서비스가 결정되기까지 의견이 많이 엇갈렸었죠. 네, 우리나라의 가사 관련 고용에는 지금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사 사용인, 그러니까 개별 가정과 사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현행법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주는 대우를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정 내의 사적 계약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해서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가사 근로자입니다. 즉, 한국인이나 다른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네, 정부가 참고한 홍콩의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제도는 우리나라의 방금 말씀드린 가사 사용인과 근로자가 혼재된 형태입니다. 입주로만, 전일제로만 고용하게 해서 홍콩 기준의 숙식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면서 별도의 최저임금제를 둬서 우리 돈 월 100만 원 남짓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해서 실효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실상 고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을 거다.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렇다고 다른 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가사와 육아 노동을 위해서 들어오는 관리사들만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건 이중의 차별에다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의견이 지금도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지만요. 앞서 지난해 5월에 노동연구원은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하면 출생률이 증가할 거란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가정과 사적인 계약을 맺는,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벗어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도 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조금 걱정이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30대, 40대 중위소득이 한 3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필리핀 분들에게 돈을 적게 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국가가 서브시디를 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142개 가정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751개 가정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157개 가정을 선정한 겁니다. 경쟁률 대략 5대 1에 달한 거죠. 그런데 실제 계약에 들어가니 취소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허위 신청건도 있었고 요양, 간병 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 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많은 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취소건이 나올 것에 대비해 상시 신청도 받을 계획인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지난 10일 이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에 대해서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를 했습니다. 이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향후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6일 입국한 이들은 4주간 160시간의 직무교육, 한국어 학습 등을 받은 뒤 지난달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됐지만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었는데요.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같은 달 26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 추적에 나섰고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이들을 검거했었는데요. 이들이 무단 이탈한 사유를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숙소를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이 최종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귀 시한은 지난 수요일까지였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숙소를 나간 가사관리사 2명 가운데 1명은 숙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했고 나머지 1명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지만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고용한 사설업체는 어제 고용노동부에 무단 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를 했습니다. 현행법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노동청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법무부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 체류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들의 이탈 이유 원인으로 적은 임금이 지목되면서 서울시와 노동부는 현행 월급제 외에 주급제도 허용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과의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거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